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방금 옆에 있던 영상은 1년 전 영상입니다. 제가 작년, 그러니까 24년 3월 11일 날 저 살찐 김에 실직한 김에 운동 다이어트 다시 시작합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3월 13일 날 첫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발편집을 해가지고 올린 게 14일이더라고요. 그때 이제 뭐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살이 조금 붙어 있죠. 근데 뭐 틀은 보면 비슷해요. 틀도 비슷하고 지방이 좀 더 많이 껴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비해서 사실 근육량은 조금 줄어 있더라고요, 인바디상으로. 제가 최근에 인바디 찍은 거 보면 과거 이력에 제일 앞에 이제 이거는 제일 가벼울 때밖에 없네요. 제일 가벼울 때 8월인데 이때 제가 다이어트 목표는 사실 이뤘어요.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76점 몇, 집에 있는 체중계로 76점 몇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게 제 다이어트 목표였는데 이뤘죠. 그리고 인바디로 측정하니까 그때는 이제 인바디 재면은 아무래도 이제 휴대폰도 없고 가면도 없고 이러니까 좀 가볍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75.5, 저때 이제 최저점을 찍고, 그리고 조금 이제 근육을 좀 욕심을 내볼까 했는데 사실 집에서는 조금 쉽진 않더라고요. 집에서는 고중량을 다룰 수가 없으니까, 특히나 멀티렉이나 아니면 뭐 어떤 벤치프레스도 조금 좋은 거, 그 다음에 스쿼트렉 뭐 이런 것까지 준비가 되면 제가 조금 더 고중량을 다루면서 근육량을 지금보다는 쉽게 늘렸을 것 같은데, 근데 아무래도 저는 거의 지금 맨몸 운동을 주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웨이트를 하더라도 고중량보다는 그냥 고반복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근육량 느는 게 좀 느린 것 같아요. 제 어떤 수준에서는, 제 근육량에서는 더 늘리고 싶으면 조금 더 부하를 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댓글로 물어봐 주신 거, 집에서 운동을 어떻게 해야 근육량이 늘 수 있냐, 그리고 유산소를 하냐,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제가 유산소를 한참 할 때는 근육량도 좀 잘 빠졌어요. 근육량도 많이 빠졌어요. 아무래도 근육에 물을 머금어야 되거든요. 근육에 이제 글리코겐이랑 같이 물을 좀 머금어야 그게 이제 근육이 부피가 커지고 힘을 쓰는데 좀 유리한데, 유산소를 하게 되면, 그것도 이제 좀 과하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물이 좀 많이 빠지니까 펌핑도 덜 되고, 근육 키우는 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유산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금 방해가 되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유산소도 하고 근력 운동도 해서 정말 근육량을 늘리는데 진짜 전심전력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먹는 거 조절하고 유산소 한 다음에 또 때려 놓고 쉬어주고, 그 다음 운동을 또 뭐 오전 오후 분할로 나눠서 또 하고, 이렇게 하면은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좀 어려울 거예요. 직장인이 일상생활 하면서 뭐 2-3시간 안에 유산소랑 근력 운동이랑 다 한다, 이렇게 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서, 근육량이 욕심이 나신다면은 사실은 헬스장 가시는 걸 제일 추천해요. 헬스장에 가서 이제 할 수 있는 한 고중량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뭐 5세트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전통적인 8개를 하는데 4세트를 하는 거예요. 8개 할 수 있는 무게로 4세트를 하고, 그리고 점점 실력이 늘어나면서 9개, 10개, 11개, 12개 하게 되면 그 다음은 13개가 아니라 무게를 올린 8개, 이런 식으로 점진적 과부하 계속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하는 부위, 오늘 이 부위를 했다면 48시간을 쉬어주고, 그 다음 또 회복이 다 되고 나면 그때 또 운동을 하고 또 48시간 쉬어주고, 이러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동해주면 근육량이 확실히 좀 잘 늘 거예요. 그래서 근육량을 늘리고 싶으면 두 가지를 되게 신경 써야 돼요. 사실은 3가지입니다. 이거는 운동의 그냥 기본 요소인데, 영양,
운동, 휴식. 이거는 그냥 기본입니다. 기본 개념이고, 여기서 우리가 신경 쓸 수 있는 거 사실 3개 다 신경 쓸 수 있죠. 그래서 먹어주는 거, 내가 운동할 수 있을 정도의 탄수화물, 그 다음에 근육이 회복되고 또 조금 남을 정도의 단백질, 이거를 신경 써서 먹어주고, 그 다음에 운동을 진짜 그렇게 하셔야 돼요. 8개 하고 나면 못하는 무게를 알아야 돼요, 자기가. 그렇게 해서 벤치프레스를 한다, 예로 들어서. 그럼 벤치프레스 8개 했어요. 8개 하고 나면 9개째 못해야 돼. 그러고 쉰 다음에 또 하는데, 이거는 이제 금방 8개 하고 지친 무게면은 8개를 다 못하겠죠. 그러면 7개, 6개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사실 그거는 무게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8개가 아니라 10개를 하고 있겠죠. 또 어느 순간 12개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순간 13개. 그러면 무게를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운동을 정말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에 운동을 해서 이제 같은 날 동안 운동을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방법, 그게 이제 전통적으로는 8에서 12 횟수를 그렇게 설정하는 게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고, 그 다음에 한때 또 유행했던 거 5세트, 근력 위주 스트렝스 운동을 할 때는 5개 5세트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했었죠. 그렇게 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근데 나는 집에서만 맨몸 운동을 할래, 그러면 그냥 죽자고 하셔야 돼요. 죽자고. 뭐 하루에 100개만 해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100개만 하는 게 아니라 10분 동안 이제 100개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100개 했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그러고 쉬어주는 거예요. 쉬어주고 또 해. 또 힘들면 또 쉬어주고 또 해. 또 해. 계속 해. 그렇게 해서 하루에 500개씩 막 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근육이 성장합니다. 진짜 어쩔 수 없어요. 근육은 내가 움직여서 얘가 상처 나게끔, 진짜 막 너무 심하게 해서 근육이 막 끊어질 정도로, 그 정도까지는 하면 안 되고, 얘가 미세하게 상처가 막 날 정도로 해줘야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근력 운동을 제가 댓글로 물어봤었는데, 뭐 한 50분 정도 하신다고 하셨죠. 근데 그 50분을 어떻게 채우는지 제가 잘 모르니까, 운동 강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몰라서 뭐 정확하게는 답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운동 강도 설정을 제대로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운동량 있죠. 푸시업 100개, 스쿼트 100개. 이거는 사실 근육이 엄청 크는 루틴은 아닙니다. 제가 가슴 운동을 하루 날 잡고 그냥 뭐 한 40분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가슴 운동만. 푸시업만 계속 하는 거예요. 아파 죽겠는데도 계속 하고, 좀 쉬어주고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제 얘가 운동이 되고 48시간 휴식하고 나면 진짜 미세하게 자라있고, 이제 그 나머지 이틀, 쉬는 이틀 동안은 다리 운동을 또 그런 식으로 한다거나 팔 운동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48시간 휴식을 가져가면서 계속 극한까지 몰아붙여야 돼요. 그거를 해내야 근육이 좀 성장하는데, 근데 아무래도 어렵죠. 이제 20대 분들, 좀 젊은 분들은 회복력도 좋고 하니까 그런 루틴을 좀 오랫동안 지속해가지고 근육을 늘릴 수 있는데, 저같이 이제 40대 되신 분들은 그렇게 하면 다쳐요. 근육이 막 파열되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해서 이제 병원 가야 되거든요. 부상을 입으면 운동을 한 것만 못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근육량 욕심이 나신다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진짜 힘들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참고를 할 만한 게, 특전사들 운동하는 거 있죠. 걔들 운동 진짜 미치듯이 하거든요. 미친 듯이 해요. 푸시업도 하면 서로 이제 구령 넣으면서 한 번 할 때 막 300개씩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식으로 안 되면 되게 하라가 뭐 그들 구호니까, 그 정도로 운동을 해주면 몸도 큽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한계치가 어디다? 특전사 몸 그 정도. 그래서 진짜 어마어마한 벌크 이런 거는 보디빌딩, 진짜 이제 헬스장 가셔서 보디빌딩식의 운동을 해주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렇게 이제 답변 드리고, 자, 그러면 일단 한 세트 더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정신 건강 얘기도 조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진짜 아무 말 대잔치 할 거예요. 제가 그제 진짜 심란했습니다. 심란해가지고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막 얘기를 막 했어요. 했다가 이 얘기하면 또 구독자 떨어지겠지. 이 얘기하면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냥 운동을 보려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좀 뭐 폭력이지 않을까? 내 생각을 주입하려고 하는 이런 게 폭력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운동하면서 이렇게 막 말을 했는데 못 올렸습니다. 못 올렸고 이제는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월요일날 17일날 헌재에서 윤석열 탄핵 요구안 거기에 대해서 인용을 할지 각하를 할지 이제 결정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뭐 윤석열 탄핵을 찬성하든 아니면은 반대하든 그 집회를 되게 많이 참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집회 나가서 이렇게 피켓 들고 뭐 탄핵하라 외치는 것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거보다 더 여기서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구독 취소만큼 구독 취소가 무섭지만 그래도 오늘은 그런 얘기를 아무 말 대잔치를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바퀴 돌게요. 푸시업, 밴드 롱풀, 그 다음에 투빙 밴드로 사레레랑 암컬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이거 진짜 싸거든요. 이거 싸구려거든요. 이거 하나만 있어도 운동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어요. 집에서.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제 영상을 보는 여성분들이 없어서 이게 공연불이지만 이것만 있어도 충분해요. 그리고 뭐 근육량 욕심이 없이 그냥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건강할 수 있습니다. 요거 진짜 얼마 안 하거든요. 저는 알리에서 사가지고 엄청 싸게 샀어요. 요거 하나 구매하시면은 얼마 줬지? 한 5,000원도 안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요거 집에 하나 사두시면은 충분히 건강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 구매하시는 것도 추천해요. 자, 가자고. 자, 한 세트 더 가보자고.
여러분, 저는 지금은 민주당을 지지해요. 근데 민주당이라서 지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어떤 정의, 그리고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이런 것과 민주당의 어떤 방향이 같아서예요. 국민의힘은 저랑 방향이 진짜 달라요. 제가 보는 국민의힘은 그래요. 선거 기간이 되면, 선거가 끝나면 항상 사과를 해요. 아니지, 끝나면은 아니다. 자기들이 선거에서 뭔가 좀 질 것 같을 때, 그럴 때는 항상 국민께 절을 해요. 나와서 반성하겠습니다. 잘해보겠습니다. 국민들의 개가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절을 하고 막 꾸벅꾸벅 아랫 사람인 척 막 그렇게 굽신굽신 거려요. 그러다가 보셨죠? 김태흠인가? 누구였죠? 눈 동그랗게 뜨고 막 국민 무시하고 당선되고 나면 아나무인, 완전히 그냥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거예요. 제가 보는 국민의힘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상 서민을 위한 법안에 찬성한 적이 없어요. 그래놓고는 어떻게 해요? 현수막 걸죠. 자기 지역구 현수막에 국민의힘이 해냈습니다. 뭐 서민 복지 예산 얼마 통과 막 이러는데, 막상 그거 법안 찾아보죠. 국회에서 의결하는 전광판에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 전부 다 반대해요. 그래놓고는 뭐 무상급식 국민의힘이 해냈습니다. 무상교육 국민의힘이 해냈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합니다. 근데 국민들은 그거 사실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들이 그렇다고 하면 믿는 거예요. 답답하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하나 팩트체크하면서 알아보면서 살려면 내 현실을 사는 게 또 어려워져요. 사실 그렇잖아요. 하루에 이제 우리가 뭐 보통 9시간 일을 하죠. 점심시간 치고. 그렇게 해서 9시간을 일을 하면 헬스도 가야 되고, 이제 취미생활, 운동이나 뭐 운동 아니면 뭐 다른 걸 포함해서 취미생활 최소한 2시간은 해야 돼요. 2시간. 뭐 이동시간 쳐서. 그리고 뭐 출퇴근 시간도 있겠죠. 그렇게 하면 밥 먹는 시간, 출퇴근하는 시간, 그러니까 회사에 관련된 뭐 준비하는 시간, 그 다음 취미생활, 그리고 가족이랑 또 뭐 시간도 보내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자는 시간 빼고 나면 사실 시간이 크게 많이 남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주 6시간, 일 6시간? 하루 6시간 근무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 일자리가 너무 많이 줄었죠. 그래서 지금 청년 실업 50만, 완전히 지금 청년 실업 문제가 장난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노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대기업도 정년이 보장 안 된다. 이제 대기업 들어가면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40대 후반에도 나올 수 있고 40대 초반에도 튕겨 나올 수 있다. 그만큼 일자리의 어떤 안정성이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직장이 없어. 없을 수밖에. 이제 자동화 기계화 되면서 예전에는 방직 공장 이런 데도 사람이 너무 많이 필요했지만, 특히 저희 동네가 그렇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대구 쪽도 그랬어요. 대구 섬서공단인가요? 거기도 원래 의복, 의류 이런 거를 굉장히 이제 많이 하다가 다 망했죠. 물론 대구의 뭐 공단에는 다른 뭐 자동차 부품이나 그 다음에 어떤 뭐 그런 것도 많지만은 저희 동네는 뭐 다 망했거든요. 지금 공장들이 진짜 다 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공장이 있더라도 예전에는 사람 한 명이 기계 하나를 봐도 모자랐는데, 이제는 사람 한 명이 기계가 잘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그냥 관찰만 하면 되는, 그것도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를, 그런 식으로 계속 기계가 발전하고, 그리고 자동화가 점점 더 많이 되고 그러면서 사람이 할 일은 점점 줄었어요. 근데 생산력은 어때요? 생산량은 더 늘어났어요. 그럼 그 잉여 생산물은 어디로 가요? 그 수익들은 우리
국민 총생산이나 그 다음에 국민 그 평균 소득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올라갔는데 사실은 평균의 함정이 숨어 있죠. 있는 사람들이 다 가져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I까지 이제 판을 치고 AI가 점점 더 발달하고 그 다음에 AI가 AI를 또 발전시키겠죠. 그러면서 어떤 특이점, 변곡점 이런 게 나타나면 진짜 뭐 그럴 수도 있어. 터미네이터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사람이 할 일은 점점 더 줄어들 거예요. 특히 테슬라의 그 오토파일럿 그게 우리나라도 너무 잘 돌아간다. 그렇게 되면 이제 택시 기사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어플로 뭐 어디서 픽업해서 어디로 갈래? 그러면 그냥 사람도 없는 차가 올 거죠. 그럼 거기 타면 그까지 데려다 주고 그냥 내리면 끝일 거예요. 어차피 결제는 폰으로 다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운전기사직도 그 다음 화물차들도 그렇겠죠. 화물차도 짐 실어놓고 버튼 띵 누르면 알아서 갈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점점 자동화 기계화 그 다음에 무인화 이런 게 이루어지면 사람이 할 일은 점점 더 줄어들 거고 저는 그 머지않은 미래에 사람은 이제 소비의 주체로서만 생산의 주체가 아니라 소비의 주체로서만 살아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긴 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실현될지 어떻게 현실화될지 모르겠지만 근시일 내에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는 근무 시간을 줄이고 뭐 이제 머지않은 미래겠지만 그렇게 변하기 전에 지금 현 시대에는 근무 시간을 단축하는데 벌어가는 건 사실 똑같아야 돼요. 벌이가 근무 시간 쯤만큼 줄어버리면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 싫겠죠. 그래서 근무 시간을 단축하되 벌어가는 건 여전히 똑같이 그렇게 벌어가고 그 모자란 어떤 그 자금력은 가진 사람들한테 가져와야 돼요. 가진 사람들께 미안하지만 제가 가지지 못해서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뭐 롯데 회장이 월 12억을 월급을 12억을 가져간댔나? 연봉이 12억이랬나? 제가 알기로 월급이 12억인가 그랬거든요. 그런 거 2억만 챙겨가세요. 무슨 12억입니까? 10억은 뚝 떼주세요.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좀 우리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조금만 양보해주면 가령 지금 어떤 사람이 8시간 일을 하는 걸 4시간 갈라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실 돈은 또 비슷하게 가져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이랑 아예 똑같진 않더라도 한 뭐 급여는 80-90% 정도로 내려가는데 일하는 시간은 반으로 뚝 줄여야 돼. 그런 식으로. 그래서 유럽이 보면 하루 4시간 근무하거나 6시간 근무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물론 유럽도 망해가고 있다 하니까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무 시간을 단축하고 있는 일자리를 나눠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거를 하려면 국민의힘은 안 해줄 거예요. 지금 제가 벌써 말을 했지만 있는 사람들이 좀 양보해 주세요 했는데 국민의힘은 있는 사람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을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고 유승민 같은 사람 정말 혐오합니다. 혐오. 유승민은 왜 그 사람을 합리적 보수 뭐 바른 보수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유승민은 제가 볼 땐 한 번도 자기 말을 지킨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항상 거짓말, 궤변, 뭔가 옳은 척, 바른 척, 맞는 말인 척을 잘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뭐 말들을 돌아보면 우리 편한테는 되게 다른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와 정반대되는 기준으로 자신의 적에게 대하거든요. 그래서 뭐 윤석열이 내란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처벌은 받으면 안 된대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미친놈이. 어쨌든 이제 그런 사람들 저는 국민의힘의 의원들 그런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제가 민주당을 지금은 지지하고 있지만 민주당에도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민주당을 장악하고 민주당이 뭐 국민의힘처럼 변한다? 그럼 전 민주당 지지 안 할 거예요. 다른 당 지지할 겁니다. 어떤 당? 내가 바라는 세상을 이루어 줄 수 있을 만한 당. 그런 정당을 지지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금 거대 야당이라서 우리나라가 망한다? 민주당이 뭐 입법 독재를 한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민주당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조금 더 과격하게 해도 되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보면 국민의힘 일단 한 세트 더 하고 또 떠들어 보겠습니다. 한 세트.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다들 힘들 거예요. 진짜 청년 실업도 너무 심각하고, 그리고 자영업자들 거의 지금 뭐 줄 폐업에다가 어쩔 수 없이 버티면서 이제 대출 받아가면서 버티는 분들 되게 많죠.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기업들도, 대기업도 지금 이제 공채 인원을 줄이거나, 그 다음에 신입은 중고 신입을 또 구하죠. 일할 곳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나와서 그냥 대졸 신입으로 정당하게 자기가 어떤 가진 능력만큼 그렇게 일하면서 돈 벌고 싶은데, 경력직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구직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기업들은 이제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하려고 하겠죠. 그게 시장 경제고 경쟁 사회고 뭐 자본주의가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무한 경쟁 사회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냐 하면 절대 아닙니다. 경쟁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라이벌이 있으면 나도 라이벌도 같이 성장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라이벌, 건전한 그런 라이벌 관계, 이것도 좋고, 그리고 건전한 경쟁, 정말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그게 무조건 좋은 거냐, 무조건 건강한 거냐 하면 또 말이 다르죠. 지금 우리 사회는 너무 심한 경쟁 사회다 보니까, 서로 비교를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남 눈치를 봐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죠. 특히 그게 이제 심한 곳이 SNS죠. 인터넷 세상에, SNS에, 진짜, 뭐, 잘 사는데, 평균인데, 보통인데, 근데 무시당하는 거예요. 누가 최상위, 10% 이내의 어떤, 부자가, 그 사람보다 미치면 뭐, 사실 뭐, 상대적으로는 아래인 거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시받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보통에 대해서, 평균 보통에 대해서 너무 이제 올려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상위 10% 정도? 상위 10% 정도가 자기들이 보통인 양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보통인 사람들은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뭐 이렇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어떤 과도한 경쟁 그런 걸로 인해서 뭐 일어난다. 물론 그거 하나 때문은 아니겠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뭐 사회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 사회 구성원들, 우리 국민들이 좀 심적으로 힘든 이유 그런 게 아무래도 경쟁에 있지 않나.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정치인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 국민들이 실제로는 국민들이 원해서 국민들이 나서서 이렇게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게 민주정이죠. 민주정.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나라를 좀 더 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국민의힘은 그게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국민을 이끄는 거예요. 잘못됐죠. 너무 잘못됐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보다 바른 선택을 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저는 첫걸음이 그거라 생각합니다. 일단은 당장 당면에 있는 문제, 윤석열에 대한 처벌. 지금 권력 집단은 죄를 지어도 처벌을 받지 않아요. 일례로 의사들 있죠. 의사들 마취 상태에 있는 환자를 성폭행을 해도 처벌을 안 받아요. 물론 사소한 아주 가벼운 처벌 받죠. 영업 정지 조금, 면허 정지 조금. 그럼 다시 또 면허를 다시 따고 다시 또 똑같은 일을 해요. 또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요. 또 면허 정지, 또 면허를 따요. 또 범죄를 저질러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의사가 자기 개인 병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이에요, 갑. 그리고 개인 병원이 아니더라도 의사는 항상 갑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간호사들도 그걸 다 알아요.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그 간호사들도 범죄자입니다. 공범자예요. 공범. 방관자죠. 방관자. 학교폭력을 당해보신 분이나 학교폭력을 목격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리고 학교폭력이 있었던 교실에 방관하고 계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나는 아니야. 내가 안 그랬어 하고 변명하겠지만 학교폭력 잘못된 거 다 알죠. 일진이 그 피해 학생을 괴롭히는 거를 보고 있으면서 잘못됐는데? 라는 생각은 무조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순응했겠죠. 그리고 방관했을 거예요. 나중에는 피해 학생을 오히려 같이 괴롭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피해 학생이 피해 당할만 하네, 괴롭힘 당할만 하네,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어요. 정말 잘못됐죠. 그래서 간호사가 의사의 그런 범죄 행위를 알았다면 신고를 하는 게 맞죠. 근데 신고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그 의료계에서 발붙일 곳이 없어져요. 내 직업을 걸고 신고를 해야 돼요. 무조건 들키게 돼 있어요. 또 신고하면 의사가 힘이 세기 때문에 누가 신고했는지 또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을 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눈을 가리게 되는 거죠. 봐도 못 본 척. 그게 지금의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래요. 그래서 내부 고발자 하나도 지켜주지 않죠, 사회가. 그래서 내부 고발 당하면 내부 고발을 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면 주변에서 그래요. 어이구 괜히 나서가지고. 그게 지금의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회가
바뀌려면 권력자들에 대한 확실한 처벌, 이거를 판례라고 할까요? 선례라고 해야 된다. 선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직까진 그런 선례가 거의 없었어요. 해봤자 뭐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박근혜를 구속한 거 결국에 나와서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오죽하면 얼마 전에 국민의힘이 박근혜 찾아가서 뭐 윤석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뭐 조언을 구했나? 미친 놈들이죠. 박근혜를 찾아가가지고 박근혜 놀리는 건가? 어쨌든 나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확실히 해야 돼요.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을 확실히 해야 되는데 가지지 못한 범죄자들은 확실히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지금 우리 영상 보시는 형님, 동생, 친구분들 다 그럴 거예요. 과속하면은 우리 과태료 내잖아요. 그게 우리 가게 살림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과속하거나 신호위반 했을 때 고작 월급 200에서 뭐 많이 받아봤자 400 받는데 4만원 나간다 생각해보세요. 1% 날라가 버렸네.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민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이제 엄격한 처벌 이런 거 중요합니다. 모두에게 엄격하게 한다면. 근데 우리는 엄격한 법의 잣대를 우리에게는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권력자들에게는 한없이 관대로운 그런 잣대를 들이대는 거, 그거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을 잡아 넣으면서, 그리고 윤석열과 지금 최고 권력자죠. 우리나라 1장, 우리나라 1번 에이스 김건희, 김건희도 잡아 넣어야 되고 김건희의 엄마도 다 잡아 넣어야 되죠.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또 바로 정의롭게 만드는 첫걸음이라 생각해요. 이제까지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들 처벌 안 했잖아요. 재산 몰수하고, 그리고 과거 선조들로 인해서, 그런 매국을 한 선조들로 인해서 부를 증식시킨 그런 자산도 사실 다 뺏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우리 아빠가 우리 할아버지가 친일파인데 내가 왜 손해봐야 되는데, 이런 새끼들이 있어요. 다 뺏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뭐 배운 거, 뭐 얻은 거 뭐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다시 재기하세요. 이미 많은 재산 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 재산을 증식시킨 거는 반납하고, 무형적인 것들 얻은 것들도 많잖아요. 해외 유학도 갔다 왔을 거고, 그리고 뭐 많은 것들을 배웠겠죠. 그런 거 가지고 다시 재기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 그런 매국노들, 못된 새끼들, 그런 것들도 처벌 못했던 우리나라에서 이번 기회에 나쁜 짓을 하면 권력이 있더라도 처벌받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직무정지된 대통령이라도 대통령 대우를 하면서 수사도 제대로 못하고 벌벌 떨고, 검찰총장이라서 수사를 할 수가 없다, 검사라서 수사를 할 수가 없다, 경찰 총장이라서 수사를 할 수 없다. 저는 반대. 나쁜 짓 했으면 처벌받는 게 맞아요. 수사받는 게 맞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민주당의 입법 독재, 탄핵을 남발하고 이러는데, 그러면은 그럴 거예요. 아마 그 마약 사범들이 그럴 거예요. 경찰의 수사 독재다, 경찰의 체포 독재다, 그럴 거예요. 왜 우리를 계속 체포하는데, 왜 우리 조직을 다 체포하려고 하는데, 막 그럴 거예요. 너네가 마약을 했으니까, 너네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 마찬가지 국민의힘 윤석열이 이렇게 박아놓은 인사들 보세요. 하나같이 다 범죄자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탄핵하고, 그리고 지금 지기현이나 심우정이나 마찬가지죠. 법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검사와 판사는 자신이 헌법재판관으로서 헌법을 다시 심사하는 그런 역할을 맡지 않는 이상은 법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돼요. 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행동해야 되는데, 심우정도 마찬가지, 지기현도 마찬가지. 어떻게 했어요? 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죠. 그럼 나도 그렇게 할래요. 나도 지기현 찾아가가지고 그냥 해코지 할게요. 그러고 나서 나는 지금의 법들을 난 믿지 않아. 그 잘못됐다고 생각해. 내가 하는 행동이 정의야. 내가 옳아. 법 바꿔야 된다고 봐. 이렇게 주장하면 어떨 건데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판사라는 업무를 행할 때는, 판결을 할 때는 그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법을 해석하는 거를 너무 과도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어떻게 해요? 판례를 따르잖아요. 판례. 대법원 판례를 따르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법을 너무 네 맘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라. 근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71년간의 관행을 다 깨고, 그거 상관없어요. 71년 상관없다 치자고요. 자기들이 앞서 했던 행동들과 반대되는 행동을 윤석열이라는 이유로 했잖아요. 정말 잘못된 겁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 아내와 누군가가 손만 잡았다? 저 새끼 상간남 고소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군가의 손을 잡았다? 아니 이거는 손만 잡은 건데 왜? 그 말이 됩니까? 같은 잣대로 생각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을 안 좋아해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댓글로 또 뭐 많이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월요일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하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요구안에 대해서 인용을 할지 기각을 할지 각하를 할지 이제 17일날 우리가 이제 그 결과를 알 수가 있는데, 저는 당연히 인용될 거라고 봅니다. 어떤 판사라도 지금 그 윤석열의 뭐 증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실들을 쭉 나열해놓고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윤석열의 어떤 탄핵을 반대하시는 분들, 윤석열이 왕이 아니라는 거, 왕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해서 그 업무를 맡겨놨다는 거를 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업의 사장이, 어떤 회사의 사장이 회사 돈을 가지고 뭐 캠핑을 가고 바람을 피고 자기 혼외 자식 챙겨주고 그렇게 하면 그게 뭐예요? 횡령이고 배임입니다. 회사라는 법인의 돈을 사장이라고 해서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대표라고 해서 그걸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좀 순진해요. 그래서 삼성이라는 법인의 돈을 이재용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를 그냥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죠. 이재용이 불쌍하다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그게? 그리고 미래전략실 직원들 스카이 나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사람들이 이재용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삼성을 위해서 일을 해야죠. 삼성의 그 많은 직원들이 조금 더 돈 많이 벌어가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재용을 위해서, 이재용의 그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그리고 주식의 어떤 뭐라고 하죠? 지분을 늘리기 위해서 그것만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회사를 위하는 길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좀 너무 작은 것만 보고 개모임에서 개주가 갯돈 들고 나르는 거, 그 다음 개주가 우리 개모임 할 때 장소를 자기 유리한 곳에, 자기 이익 되는 곳에 그런 데 선정하는 거, 그런 거에만 화내지 마시고 나라로까지 이제 확대를 좀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한 세트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1년 차라서 오늘 신나서 한번 떠들어 봤어요. 그리고 굉장히 지금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 제가 이런 정말 못 배워먹은 백수 새끼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보다 훨씬 나은 분들일 거잖아요.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들일 건데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조금 더 옳은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가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저도 좀 잘 살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 백수새끼, 불쌍한 백수새끼 취직도 할 수 있게 돈도 벌고 우리 강아지 간식도 사주고 우리 어머니 또 어디 여행도 보내드리고 저도 할리 데이비슨 살 수 있도록. 할리 펫밥 왜 이렇게 예쁩니까? 보니까 할리 취급을 못 받는데요, 펫밥은. 근데 제 눈에는 펫밥 진짜 예쁘던데.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중고 펫밥 펫밥 114 하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사회 만들어 주시고 모두 여유 있는 사회 이렇게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마지막 세트 하면서 마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금요일이라서 주말에는 또 쉬시는 분들 많을 거니까 내일도 저는 뭐 운동할 테지만 오늘 미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 잘 보내시고, 그리고 주말에 비 오니까 혹시 나들이 가시는 분들 운전 조심하십시오. 사고 조심하시고. 그래서 오늘 인사는 제가 어떤 모임을 하면 그 딱 인사말로 그렇게 하거든요. 저는 뭐 많은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안전운전. 항상 잘 놀고 돌아가는 길에 사고 나면은 그만큼 나쁜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언제나 뭐 가장 위험한 순간이죠. 운전하고 갈 때. 내가 조심해도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안운이라고 인사를 해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운. 마지막 세트.